앱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앱을 안 썼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피지컬 익스피리언스에 더 즐거워해야지 핸드폰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즈니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한승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3번째 직장이고요. 제가 일하는 데가 파크 앤 리조트 디지털이라는 팀인데, 디즈니랜드, 디즈니월드, 디즈니 크루즈라인, 디즈니 베이케이션 클럽, 아날로그 익스피리언스가 일단은 포커스가 돼 있는 게 되게 흥미로워요.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보다는 종이 티켓 가지고 다니기보다는 그냥 앱에다가 티켓을 넣어주고 라이드 탈 때 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증강현실 게임 같은 거 만들어서 사람들이 줄 서는 걸 좀 덜 지루하게 해주고 그런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고 있죠.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많이 드는 예시가 있어요. 사이언스랑 엔지니어링이랑 디자인의 차이점인데, 사이언스는 진실을 찾는 거죠. 여기서 물건이 떨어지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떨어지는지 알아야 되고, 그거 가지고 공식을 만들어내고 그걸 진실로 만드는 거죠. 엔지니어의 경우에는 솔루션을 찾는 게 이 사람들의 역할인 거예요. 다리를 짓는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지으면 되겠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지으면 되겠다,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디자이너가 하는 일은 경험을 프레이밍을 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소파에 앉았을 때 사람들의 경험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소파에 앉으면은 린백해서 그냥 릴렉스하게 있어야 되고, 오피스 체어에 앉으면은 린 포워드 해가지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 의자 같은 경우는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경험이 프레이밍이 돼 있죠. 프로덕트랑 사람이랑은 항상 상호작용을 하고, 제품은 또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또 사람들은 이걸 사용해보고 제품한테 또 피드백을 줘서 선한 루프가 형성이 돼 있는 거죠. 디자이너는 어쨌든 취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디자인을 할 때 본인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이 버튼에 어디 들어갈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무슨 색깔을 쓸지 결정해야 되고, 주관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설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버튼을 여기다 이런 형식으로 배치하겠다 라고 디자이너가 얘기하면은 반드시 누군가는 물어봐요. 왜 여기다 배치했고 왜 이런 색깔로 배치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 사람을 설득을 시켜야 되거든요. 사용자들의 데이터, 숫자로 얘기를 하면은 제일 좋은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본인만의 논리가 있어야죠. 여기다 배치를 하면은 사용자들이 훨씬 더 많이 클릭을 할 것이고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셰프가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먹지 않고 이게 어떻게 볶아졌나, 어떻게 해서 이 맛이 나는가,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자이너도 디자이너들만의 직업병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상생활 안에서 모든 게 다 디자인된 건데, 디자인된 것들을 사용을 할 때 조금 더 신경 쓰고 바라보고 사용을 하면은 좀 더 주관성이라는 게 만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이 요새 많이 발전되고 있고, 디자이너의 입장에서는 이 기술들은 재료들인 것 같아요. 요리를 한다고 쳤을 때 엔지니어라든가 사이언티스트들이 만들어낸 좋은 재료들을 가져다가 볶고 삶고 양념하고 해가지고 예쁘게 플레이팅해서 사람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게 디자이너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디자인 툴의 춘추전국 시대거든요. 디자인 툴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전통적인 디자인을 해오던 사람들이 쓰던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의 독재는 어떻게 보면 끝났다고 볼 수 있죠. 예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디자인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지금은 UI가 움직여요. 모션도 되게 복잡해지고, 그래서 프로토타이핑 툴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인터랙션을 보여줘야 되는 게 많이 생기는데, 툴들도 보면은 공통성이 많이 있어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펜 툴이라든가 사각형 툴, 패스파인더 이런 것들을 개념들만 좀 알고 있으면은 다른 디자인 툴로 가더라도 다른 형식으로 있을 뿐이지 그게 그대로 있거든요. 약간 정적인 디자인을 디자인할 수 있는 툴 하나, 그리고 동적인 디자인, 프로토타이핑 툴 같은 거, 이렇게 딱 두 개의 무기를 갖고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디자이너는 어떤 툴을 썼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 디자인이 나왔을 때 이거 포토샵으로 만들었어, 스케치로 만들었어, 이런 거 물어볼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걸 물어봐서도 안 되고, 이 디자인에 어떤 생각을 담고 싶어 했고 그 디자인을 통해서 사용자의 어떤 표현을 제공하려고 한다, 그런 생각이 일단은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했고요. 디자인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분야죠. 졸업할 즈음에 한 번씩은 다 고민해보잖아요. 대학원을 갈지 취직을 할지. 대학원을 가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저한테 들어왔을 때 디자인 관련된 학교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나는 공부를 산업공학을 했고 디자인은 그냥 하고 싶은 거, 산업공학은 해야 되는 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취업 준비에 노력을 들였죠. 계속 떨어지고 면접에 대한 노하우도 생기고 어느 정도 됐을 때 즈음에 LG전자에서 취업 공고가 딱 난 거예요. 하나가 모바일 UI 디자이너였는데, 그때 당시에 팀의 분위기 자체가
여러 전공들을 데려와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팀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었을 때였어요. 디자인이 원래 하고 싶었던 거였으니까 나도 한번 지원해봐야겠다. 모바일 UI 디자이너로 합격이 됐고 그때부터 디자인 커리어는 시작이 됐었죠. 그때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엔지니어들, PM들, 리서처들, 디자이너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인터랙션 디자인 전공한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팀이 방향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팀 전체가 좀 답답해 했었죠. 아무래도 공대를 전공했던 사람이고 디자인 방법론도 모르고 지식에 한계가 온 거죠. 디자인 전공을 해야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한국은 인터랙션 디자인 쪽이 발전이 막 시작하던 때였고 위양하려면 미국에 와서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LG 다니면서 3년 동안 7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유학을 오게 됐었죠. 저는 처음에 유학 왔을 때 취업을 반드시 할 거야 사실 이런 생각 별로 없었어요. 근데 카네기 멜론이 학생들을 취직시키는 데는 정말 유명한 학교예요. 여기서 취직해가지고 뽑아내지 않으면 난 손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력서랑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능한 모든 채널은 다 들이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일상의 어떤 한 부분처럼 계속 지원했던 것 같아요. 인턴을 채용할 시기가 됐을 때 즈음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연락이 왔어요. 마소에 다니면서 3년 정도 있다 보니까 배우는 것들이 마소 안에서는 정말 유용하게 쓰여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거지만 디자이너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라는 곳이 뭔가를 배워나가는 곳이지 정체될 곳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애틀에서 프레이머 미드업이라는 걸 해요. 프레이머가 디자이너들이 많이 쓰는 프로토타이핑 툴인데 내 회사에서 이런 프레이머로 이런 걸 만들었어 아니면은 프레이머 잘 몰라 좀 가르쳐줘 뭐 이런 사람들이 오는 데거든요. 서로 도와주고 발표하고 디즈니에서 누가 와서 발표를 해요. 그 사람이 했던 발표를 되게 간단하게 줄여보면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바디 무빙이라는 플러그인을 써서 제이손이라는 파일로 출력을 한 다음에 로티라는 플러그인을 써가지고 프레이머에서 라이브러리화 시켜서 모션 디자인을 이렇게 구현해냈다 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5,000줄짜리 코드를 3줄로 줄였다 인 거예요. 뭐지? 신세계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디즈니라는 데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됐죠. 디즈니 가면은 디자이너로서 성장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소규모의 디자인 팀이고 내가 하는 일들도 조금 더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디즈니로 가게 됐죠. 브런치에 쓴 글들 중에 하나 보면은 제가 앞으로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겠다라고 써놨는데 사실 이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정의는 남들보다 더 나은 디자이너가 되겠다 이것보다도 제 일을 조금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어떤 플랫폼이 와도 거기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내 역량을 키우는 거. 두 번째로는 내 디자인을 조금 더 남한테 잘 어필할 수 있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스토리텔링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키우고 싶어요. 내가 더 잘해 너가 더 잘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제 자신이 만족하면 되는 것 같아요. 디자인을 해냈을 때 이건 잘했다 라고 좀 나한테 어깨 투닥투닥 거려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려보고 싶어요.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는 데 있어가지고 나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그래픽 디자이너가 다 됐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제 현재 상태, 미래의 이상적인 디자이너가 되는 상태 항상 이 가운데 있을 거 알아요. 앞에 있는 거에 주어진 거에 충실하고 어떤 활동을 하든 적용되는 그런 인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어제보다 더 나은 디자이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